8월달 시장이 이제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니고 중소형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대형주를 많이 봐라. 네, 음.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소형주로 이렇게 좀 바꾸신 계기가 있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사람들의 반대 매매가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는 다른 대형주들은 이미 반대 매매가 많이 나갔는데 아직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아직은 물량을 줄이고 있지는 않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이거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코스피가 지금 바닥에서 물론 20% 정도 가까이 올라가긴 했지만 코스닥이 훨씬 더 좀 올라간 부분이 있거든요. 바닥 대비해서는.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흐름으로 본다 했을 때는 그러면 뭐가 지금 더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냐, 지금 올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코스닥이 코스피를 이겼던 적은 주간 단위로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지금 8월달 들어와서 처음으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리는 8월달에는 조금 색깔이 바뀔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좀 준 것 같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아직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좀 많은 반면에 코스닥 중소형주들은 지금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폭이 좀 더 시원하게 나오고 있다. 그게 지금 데이터로 좀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드는 생각은 8월달 정도는 물론 이제 이게 연말까지는 좀 이야기는 다르겠지만 8월 한 달간은 우리가 이제 코스닥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관련해서 네. 보완책이 나오고 7월 30일부터 이제 시행을 했잖아요. 네네. 이 부분도 조금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나요? 네, 그게 지금 코스닥에 좀 보여주고 있죠. 지금 레버리지가 그 규제해서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줄었을 것 같아요? 뉴스에서 보니까 네. 대략 한 4분의 1에서 네. 5분의 1 정도 줄었다고 뉴스를 맞아요. 봤었거든요. 예, 그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뭐 거의 6분의 1 토막까지도 좀 나온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 말은 돈이 이제 레버리지 또는 그런 단일 레버리지 ETF에 쏠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압도적으로 좀 높긴 하거든요. 압도적으로 좀 높긴 한데 이게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너무 이제 과도한 비중이 계속 유지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종목이 좀 올라와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비중이 조금 줄어드는 게 증시가 좀 장기적으로 가는 데는 훨씬 더 건전한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쪽으로 돈이 너무 강하게 쏠리다 보니까 이전에는 이제 코스피만 올라갔었는데 이제 이게 보완책을 통해서 좀 많이 완화가 됐다라고 좀 말씀해 주신 거네요. 네, 그렇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네. 본주보다 ETF가 더 거래가 많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 규제가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조금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게는 호재로 좀 작용하고 있지는 않고 다른 종목들이 오히려 호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긍정적이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묶여있던 돈이 풀리면 결국에 다른 데로 간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다른 데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돈이 계속 갈 것 같지는 않고 딱 한 달, 8월 한 달 정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들이 좀 주춤할 때 더 다른 종목들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전략은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다른 쪽에 좀 시선을 좀 갖다가, 그리고 나서 시장이 좀 다시 바뀌는 그림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져서 그런 영향도 좀 있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이 낙폭 과대 그리고 이런 ETF 정책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코스닥이 더 강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많이 떨어져서도 맞고, 아까 반대 매매가 가장 많이 터진 데도 코스닥 쪽이었고, 그러다 보니 그냥 가벼워진 거죠, 종목들이. 그래서 작은 호재에도 아마 반등폭이 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중소형주들을 그동안 좀 많이 물려있다 그러면 이번 8월 달에 좀 탈출 기회를 좀 잡으시고, 또 만약에 현금 여력이 좀 많으시다 그러시면 또 코스닥에서 수익을 좀 많이 거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나쁜 건 아니다. 네, 그렇죠. 굳이 물량을 매도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상황인데 그냥 포커스가 그렇다라는 거죠. 8월 달에는. 그럼 시청자분들이 이제 제일 궁금하실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디가 제일 많이 오를지, 네,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코스닥이 지금 반등폭이 크잖아요. 지금 바닥 대비해서 20% 넘게 올랐어요.
그러면 제가 또 저번에 방송을 한 게 공매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로 하는데, 우리는 주식을 할 때 먼저 사잖아요. 사고 나서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파는데, 이제 공매도는 처음부터 팔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식은 없는데 미리 팔아요. 그리고 나서 좀 주가가 떨어질 때 싼 가격에서 되사면서 청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10주를 팔고 쌀 때 10주를 살면 중간에 이제 시세 차익이 이제 공매도 수익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번에 증시 하락할 때 공매도를 엄청 쳤어요. 엄청 쳐가지고 지금 공매도의 수익률들이 적은 종목들이 한 20%고 많은 종목들은 막 60%, 70% 수익률이 막 공매도가 쌓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코스닥에서 반등이 20% 정도 올라왔는데, 공매도가 가장 많은 종목들은 어떤 불안감이 있냐면, 그러니까 공매도는 떨어질 때는 그러니까 수익이 아무리 많이 나봐야 100%밖에 수익이 안 나요. 종목이 계속 떨어지면 이제 0이 되면 내가 이제 수익률이 한 100% 수익 보는 건데, 반대로 공매도의 단점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돈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담보가 2배, 3배, 4배, 5배 늘어나니까, 만약에 내가 공매도 쳤는데 그 종목이 5배 올라요. 그러면 내가 공매도 친 금액의 5배를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기관들 입장에서는 내가 1,000만 원어치 공매도를 했는데 그게 만약 주가가 3배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3,000만 원을 갚아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의 단점 중에 하나가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높은 종목들이 만약에 바닥에서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공매도를 엄청 빠르게 줄입니다. 왜냐면 무서워서. 그게 이제 공매도 쇼커버링인데, 그러면 이런 좀 아이디어를 세볼 수가 있어요. 지금 코스닥에서 공매도가 가장 많은 종목이 뭐지?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반등 나올 때 외국인 기관들이 공매도를 빠르게 줄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서 공매도가 가장 많은 종목 5종목을 좀 추려봤습니다. 지금 2차 전지에서 공매도가 가장 많은 종목이 코스닥이면 어떤 종목일 것 같아요? 코스닥이면은 2차 전지가 제일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약바이오도 있는데 네.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 그룹사나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네. 이런 쪽에 좀 많이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에코프로가 시가총액이 지금 오늘 기준으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지만 비율이 가장 높아요. 전체 본주의 약 8% 이상이 공매도 잔고예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호재성 뉴스 하나만 나와도 순간적으로 20% 이상 올라가는 거는 어렵지 않은 그런 포지션이고, 바이오 쪽에서는 지금 알테오젠이 지금 잔고력이 높습니다. 알테오젠도 거의 1,000억 가까이 지금 공매도 잔고량이 지금 높아가 있는 상태인 거고, 반도체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공매도 잔고가 좀 높고요. 로봇 쪽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공매도 잔고가 가장 높다. 두 번째가 SPG인데, 지금 로봇주에서 최근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이 SPG예요. 이게 가장 상승률이 높은데 들여다 보니까 공매도 잔고도 엄청 높은 종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공매도 잔고가 높으니까 반등폭이 클 수 있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이번 흐름에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시장이 지금 대표 종목들이에요. 제가 이제 알테오젠이 바닥에서 지금 20% 넘게 올라간 건데, 여기서 이제 코스닥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알테오젠이 뭐 10%, 20% 수준이 아니고요. 30%에서 50% 정도의 탄력성도 나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겁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다시 꺾인다 그러면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지금 공매도 잔고가 높은 종목들이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지금 시장의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잔고가 높을수록 더 많이 상승할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지금 공매도 잔고가 높은, 그러니까 몇 천억 이상 되는 종목이 반대로 생각하면 이걸 사야 될 물량들인 거예요. 이미 팔았기 때문에. 다음 이제 공매도를 만약에 증시가 올라갔을 때 이제 몇백억, 몇천억 정도 산다 그러면 그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 5가지 종목을 제가 사면 어떻게 좀 큰 수익이 날까요? 만약에 8월 달에 계속 들고 간다 그러면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요 5종목이 각 섹터별로 좀 분산되어 있네요. 로봇, 반도체, 또 바이오, 2차 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코스닥이 좀 대표 종목이긴 하거든요. 공매도도 많지만 그럼 만약에 내가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좀 고민이 된다 그러시면 이 5종목 안에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좀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은 내용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요걸 조금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7월 말 방송에서 지금 코스피가 신용 잔고가 줄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한번 폭탄이 터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코스피가 5,500을 깼어요. 잠깐만요. 지금 코스피 6천인데 여기서 10% 17% 더 빠진다고요, 네, 선생님? 만약에 이제 그런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한 5,400선까지도 우리는 좀 열어둬야 되는 그런 수치인 겁니다. 그래서 5,300까지도 빠졌잖아요. 근데 그걸 들여다보니까 나쁜 건 아니었어요. 시용잔고가 3일 동안 5조 원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닥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지금 거의 고점 대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지만 시용잔고도 거의 반토막 났어요. 그럼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바닥은 났는데 8월달 들어와서 반등폭을 보니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강하네? 이거 어떤 논리로 그렇지? 보니까 반대 매매가 더 많이 터진 게 코스닥이었고 지금 올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코스닥이 강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 8월달에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8월달 한 달 정도는 우리가 중소형주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것 같고요. 그럼 코스닥에서 그럼 어떤 종목을 또 봐야 될 것이냐라고 또 물어봐 주신다 그러시면 결국 이제 공매도, 잔고가 높은 종목들을 좀 유심 있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공매도 청산 물량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레인보우, 에코프로, 주성엔지니어링, SPG 이런 종목들이 공매도 잔고가 높으니까 지금 코스닥 반등 나올 때 어떤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해봐야 되냐면 이런 종목들을 유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다.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이게 뭐 시청자분들이 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좀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신용잔고부터 뭐 공매도 잔고 그리고 뭐 레버리지 뭐 다양하게 좀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왔는데 네.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뭐 매일 하는 얘기지만 뭐 이게 좀 어렵다 싶으면 저희 소통방에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천안투자자문의 소통방을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죠? 네. 바로 밑에 보시면은 그 링크가 나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이 좀 가능합니다. 네. 그 댓글에 저희 소통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소통방이 뭐 다른 건 아니고요.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증시를 보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시면 또 물어볼 부분이 이 소통방에서 이루어지니까 또 참고하셔서 또 투자 전략에 좋은 방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김범준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통방 참여도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